자, 이제 전략적으로 서류를 통과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정말 면대면 면접이 남아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어떤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셨거든요. 네. 면접 준비 잘하는 팁이 있다면요? 면접 준비 잘한 팁은 없고요, 여러분. 없어요?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네. 연습만이 살 길이고요. 정말 경력직도 그런데요. 면접 연습을 하나도 안 하고 의외로 면접을 보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많이 찔리시죠? 네. 면접 연습은 꼭 하셔야 되고요. 면접은 가장 좋은 게 1번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써봅니다. 그 문제가 그런 질문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 답변을 써보면서 생각이 정말 많이 정리가 될 거예요. 특히 영어 면접은 꼭 써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단어, 어휘 이런 것들이 되게 제한적이거든요. 그냥 머릿속에서 나오면. 우리가 이게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풍성하고 그 업계에 맞는 어휘를 쓰기 위해서라도 한번 영어는 꼭 써보시고요. 저도 경력직이지만 매번 인터뷰 볼 때 답변 영어로 다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달달 외우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자라고 스스로 좀 준비를 하는 것과 대충 하면 뭐 내 경력이 있으니까 되겠지 하는 것과 정말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꼭 준비해 보시고요. 답변을 한 다음에 준비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그냥 바로 실전으로 가지 마시고요. 앞에 놓고 연습을 해보세요. 남편이든 남친이든 선후배든 아니면 뭐 교수님이든 어쨌든 본인의 면접 자세나 태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피드백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좋고요. 그리고 정말 나는 아웃사이더다. 아무도 없다. 네. 그렇게 도움 줄 사람이 없어. 그러면 카메라 쓰세요. 핸드폰 쓰세요. 그래가지고 녹음을 하세요. 그러면 본인이 말을 할 때 머리를 만진다든지, 그죠? 눈을 깜빡인다든지, 이게 어깨를 구부린다든지 이런 잘못된 자세들, 그런 자세들이 나오면요. 면접관들이 봤을 때 얘가 되게 소극적이네. 그렇죠? 그런 얘가 좀 말을 할 때 그렇게 자신감 있지 않네. 그런 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면접할 때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말을 할 때 그게 바로 그 자세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 입사했을 때 고객 앞에서 혹은 내부 사람들 직원들 앞에서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작은 거 하나하나가 결국 다 회사에서 테스트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본인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연습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면접은요 최소한 3번은 봐야 된 것 같습니다. 정말 가고 싶은 회사는요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왜냐면 그 전에 정말 면접에 삽질을 많이 하잖아요. 네. 삽질을 하면 할수록 뭔가를 늘어요. 네. 뭔가 본인 안에서 말을 잘한다든지 자세를 고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심지어 그냥 그런 아이 컨택 이런 하는 것도 면접하면서 되게 늘리거든요. 정말 좋은 거는 다양한 회사에 다양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면접을 통해서 정말 많이 만납니다. 정말 대학교 때 만나는 이런 다양한 업계 사람들을 이때 아니면 못 만나요. 그래서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또 누구를 만나서 어떤 거를 배울까라는 그런 배움의 마음, 자세로 면접에 임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질문을 하셔도 정말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잠깐만 생각을 하고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답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노하우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 사람을 뽑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뭐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지보다도 네. 결국에는 이 사람을 우리 조직으로 끌어들여서 이 사람이 우리와 함께 어떻게 융화돼서 조직 생활을 해 나갈 것인가, 어떤 그렇죠. 태도를 가졌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역으로 봤을 때 우리 입장에서도 아니 내가 어떤 상사를 모실지 그리고 내가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될지 궁금할 수 있거든요. 네. 나의 어떤 처우와 복지는 어떻게 될지 네. 이런 거 좀 역질문해도 괜찮나요? 아니면 좀 무례한가요? 좋은 질문인데요. 회사에 대한 복지는요, 면접에서는 질문하지 마시고요. 네, 블라인드를 이용하세요. 네. 네, 앱을 이용하시거나 지인을 이용하시거나 하시면 되고요. 그럼 회사의 복지나 그리고 회사에서 주는 추가 어떤 그런 혜택들은요, 면접자들도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회사 다니면서도 그렇게 일일이 챙기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그렇게 많은 복지를 내세우는 겁니다.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질문보다는요, 좋은 질문은 그 면접관이 할 수 있는 답변이에요. 예를 들면, 이 포지션에서 정말 중요한 역량은 무엇입니까? 제가 만약에 이 포지션에 합격을 한다면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제가 어떤 거를 더 준비하거나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될까요? 네, 그런 그 포지션에 관련된 아주 그 구체적인 질문이 좋고요.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회사의 전체적인 전략, 이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죠? 회장이나 알뜰만한, 그죠? 회장이나 창업가들이 알 만한 그런 큰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질문은 사실 답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리고 면접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 하지 마시고요. 포지션에 관련된 질문, 그런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시면 면접관에게도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뭐 질문이라는 포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지원한 이 직무에 대한 추가적인 그렇죠. 관심이죠. 관심이죠. 네네네. 태도를 또 관심과 보여주는 열정이죠.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면접을 볼 때 그 회사에 대해서 정말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그 질문, 내가 그 모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그대로 달달 외워서 모든 회사에 같이 적용하시면 안 되고요. 회사가 요즘 어떤 그 비전을 가지고 어떤 업계에 이렇게 하고 있는지 가장 좋은 거는요,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한번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을 어떻게 찾을까요? 네. 그러니까 학교의 선배들 가장 좋고요. 혹은 뭐 주변에 한 달에 걸면 다 알잖아요. 이렇게 연결해서 지인의 리퍼를 받으면 가장 좋고요. 그게 안 되면 요즘 앱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일한 사람들 그 파트타임으로 그런 커리어 어드바이스 주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플랫폼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면 바로바로 너무 중요한 답변을 많이 얻을 수 있겠죠. 12년 동안 네. 취업 멘토로서 일을 하시면서 네. 뭐 솔직히 되는 사람은 된다, 성공하는 사람은 네. 된다, 뭐 약간 이런 공식 같은 것도 나름 나왔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정말 저희 MBA 학생들만 봐도요, 정말 그 첫 인상보다는 한 3개월 정도 꾸준히 보면 그 첫인상과 다르게 그 사람의 그 앞으로 어떻게 취업을 해서 어떤 커리어를 쌓을지가 좀 보이더라고요. 첫인상과 되게 다른 게, 첫인상은 어떤 표정이나 그런 뭐 바디 랭귀지나 아니면 뭐 얼굴 뭐 생김새 아니면 뭐 커뮤니케이션 같은 것들이 많이 좌우지 된다면, 한 2, 3개월에 제가 보는 거는 그 사람이 얼마나 책임감 있게 본인의 학업을 수행하는지, 혹은 얼마나 인내 있게 그런 모든 학과 활동에 같이 참여하는지, 그런 모든 어떤 그런 태도들, 열정, 그리고 그 본인의 그 시간과 어떤 노력을 들여서 그 꼭 돈이 되지 않더라도 본인이 되게 적극적으로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결국 취업을 잘 되고요. 그리고 길게 보면 그런 친구들 본인의 삶에서도 되게 스스로 되게 만족하고 어떤 조직에서도 리더로서 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본인이 좀 깊게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이 회사에 가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섹터에서 어떤 일을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가? 그러니까 항상 취업을 하실 때 여러분, 회사가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나는 구글에 갈 거야. 그러면 그냥 구글 주식을 사세요. 네, 회사에서 꼭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 그 회사가 좋다면. 여러분의 커리어는요, 회사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요, 그 어떤 섹터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 포지션에 달려 있어요. 그렇기에 그 포지션에 맞는 회사라면요, 월급이 작아도 저는 들어가기를 추천해 드려요. 왜냐면 그렇게 들어가면요, 일하는 태도부터 다릅니다. 예. 내가 이 월급 받고 이렇게 일해야겠어가 아니라, 나는 정말 이 일을 정말 하고 싶어. 이 일이 내가 오랫동안 생각했던 나의 커리어야. 그런 어떤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면요, 홍콩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연봉이 뛰는 속도가 되게 거의 2자리로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되게 기회의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장기적으로 커리어 생각하시고요.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또 예를 드린다면, 저 홍콩대에서 이제 3년 동안 공부를 하고 조기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다니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나는 금융계에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후보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실 인턴을 많이 못했어요. 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력서가 그렇게 막 되게 풍성하지는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풀타임에 그렇게 너무 글로벌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 소규모라도 본인이 가고자 하는 금융계 쪽으로 풀타임이지만 인턴 같은, 왜냐면 월급이 정말 너무 낮았거든요. 홍콩 우리가 평균 급여 28,000불이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작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자산운용사에서, 그러니까 헤지펀드죠. 헤지펀드에서 그 포트폴리오 매니저, 그 운용 심사역이 본인의 장기적인 커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연봉으로도 이 업계가 내가 장기적으로 하고 싶은 업계였기 때문에 그것을 감수하고 들어간 거죠.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정말 일을 미친 듯이 하셨어요. 왜냐면은 그렇게까지 일을 할 수 있었던 게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섹터, 그리고 좋아하는 일, 본인이 가고자 하는 일, 이게 다 맞았기 때문에 연봉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연봉이 매년 올라서 지금 거의 뭐 수백억짜리 펀드 운영하는 헤지펀드 매니저로 지금 잘 자리를 잡으셨는데요. 제가 그래서 그 신입생들, 특히 대학교 막 졸업하시는 분들에게는 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지금은 연봉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연봉이 그렇게 중요한 나이는 아니에요. 20대는요, 연봉보다는 내가 가고자 하는 분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의 부분의 어떤 그 포지션을 결정하는 나이입니다. 왜냐면 제가 이력서를 받아보면요, 30대 중반에 수두룩 케어 회사 일하다가 변호사 하겠어 때려치고 가거나, 그렇죠? 수두룩 계속 각 때려치고 뭐 다른 거 한다거나 자격증 준비하거나 이런 분들 너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20대 초반부터 본인의 커리어가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30대까지 이렇게 꾸준히 올라면요,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무 돈을 쫓지 말고요, 본인의 성향, 내가 가고자 하는 분야를 잘 생각하셔가지고 이렇게 장기적인 커리어로 여러분들 커리어를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말씀 들으면서 진짜 한 대 땡 하고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그런가요? 사실 우리는 나는 이 회사에 취업할 거야. 그리고 내가 취업을 하고 나면 너 어느 회사 다니니? 그래서 연봉은 얼마니? 이걸 묻기 마련이거든요. 네. 근데 그걸 이루고 나면은 그 다음 단계를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막막할 것 같은데, 그렇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목표가 있다면 그 틀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그 다음 단계를 좀 볼 수 있는 선구안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번에는 홍콩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첫 직장부터 홍콩에서 시작하는 네. 게 낫다? 아니면 한국에서 경력을 쌓고 넘어오는 게 낫다? 저는 이게 사실 케바케, 그렇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저같이 이제 한국에서 직장을 가지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게 직장을 하고 오셔야 되겠죠. 근데 그게 좋은 거는요, 한국은 정말 신입부터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올 수 있습니다. 홍콩같이 외국계는 거의 뭐 따로 이렇게 어떤 트레이닝이 되어 있는 회사가 많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국이 좋고요. 홍콩에서 그러니까 홍콩에서 대학교를 나온 친구들은 본인이 원하는 어떤 그 분야가 있다면 굳이 한국을 찍고 오지 않아도 그냥 홍콩에서 바로 취업을 해가지고 경력을 쌓는 것이 유리하겠죠. 네, 우리가 흔히 국제금융도시 하면 홍콩과 싱가포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두 국가의 금융 취업 많이 다르다고 보시나요? 꼭 금융계하고 싱가포르가 정말 많은 부분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 싱가포르로 많이 비중이 치중이 되는 것이 보이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홍콩, 싱가포르 어디가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본인이 원하는 분야에 따라서 나라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혹시 중국어를 하신다 하면은 저는 홍콩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고요. 한국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싱가포르이 조금 더 적응을 잘 하시고, 왜냐면은 언어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싱가포르이 금융도 많은 부분이 이제 홍콩에서 넘어간 분야도 많기 때문에
전 싱가포르도 되게 좋게 보는데 다만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 비자적인 문제에서 좀 싱가포르가 좀 챌린지가 좀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홍콩에서의 머물 수 있는 그 홍콩 취업 시장에서의 장점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네. 어떤 게 있을까요? 홍콩은 싱가포르보다 비자가 훨씬 더 유리하고요. 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또 홍콩에서 대학교를 졸업하면 이양 비자라고 해서 그죠? IANG 비자라고 해서 그게 이제 1년이었는데 이제 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꼭 취업을 하지 않더라도 홍콩에 합법적으로 거주를 하고 일을 하고 혹은 일이 없더라도 여기에서 이제 머무를 수가 있는데요. 싱가포르는 그런 부분은 없죠. 그래서 대학교 다니면서 무조건 취업을 해야 졸업 중에 비자 스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취업을 해야 되는 그런 압박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일을 시작하기에는 홍콩이 조금 더 우호적인 환경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 서은진 씨 경력을 보면 네. 뭐 경력개발센터는 물론이고요. 톰슨 네. 로이터, 블룸버그, 증권사, 뭐 골드만삭스 네. 약간 그 취업의 신이기도 하지만 이직의 신이기도 하신 것 같아요. 네. 또 어떤 순간순간마다 이직을 결심하셨는지 궁금해요. 네, 그 많은 회사 중에서 두 회사는 제가 의도치 않게 그죠? 감원 해고를 당해가지고 나오게 된 케이스라 네. 가슴 아픈 스토리가 있긴 한데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제가 또 저만의 브랜드를 쌓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또 장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직은요, 사실 그 옮기는 회사에서 여러분의 연봉이 오르든 아니면 포지션에서 나의 스코프가 커지든 뭔가 내가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는 추천을 하고요. 그런데 너무 잦은 이직, 그러니까 이제 2년 안에 다른 회사로 너무 잦은 이직은 사실 그렇게 저는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한 3, 4년 정도, 왜냐면 2년 정도는 지나야 이 회사에서 내가 커리어를 좀 안정적으로 개발을 할 수가 있는 타임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이후의 시간 안에서 커리어를 좀 더 연봉을 올리지만 커리어 자체도 좀 더 큰 업무를 할 수 있다면 저는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이렇게 서은진 씨를 모시고 홍콩뿐만이 아니라 범국가적으로 적용 가능한 취업 노하우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12년 차 베테랑 홍콩 취업 멘토이신 서은진 씨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영상을 보기 전 막연하기만 했던 여러분의 마음속 안개가 한결 거쳤길 바랍니다. 세계 각국, 각 분야에서 각자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을 여러분의 모습이 제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은데요. 더 큰 무대에서 만날 수 있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취업 준비하는 거. 그게 뭐 유학을 했다 그래서 더 쉽고 이런 게 아니라요. 홍콩에서 졸업을 했다고 해서 이제 홍콩 유학생들이랑만 이렇게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밖에 나가면은 아이비리그 학생들이랑 경쟁을 하는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취업 준비가 정말 힘들어요. 그때로 돌아가라면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그때가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해봤던 때 같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따로 인턴을 한 경험이 없었거든요. 저는 오히려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렇게 비영리 쪽에서 많이 했었었는데 금융기관에 제가 입사할 때 면접을 보면서 많이 도움이 됐다는 부분은 그런 쪽에서 일하면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든가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제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좀 마음가짐을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제 제가 오퍼를 받은 날은 아직도 이제 생생하게 되게 기쁜 날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10주 동안 최대한 열심히 하기도 했었고요. 그 이외에 또 중요했던 것은 저희 부서 사람들과만 이제 상호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부서 분들이랑 또 얘기를 하러 다니고 네트워킹을 했던 점이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해외 취업을 하고 싶은 분들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만약에 여건이 안 되면 한국에 있는 다국적 기업을 노려라. 내가 해외 기업 진출에 관심이 있는 거를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남성분들께서는 이제 잡 포스팅을 봤을 때 내가 여기 한 60% 흡사하다 그러면 지원을 한대요. 근데 여성분들은 80% 90% 자기가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야지만 그걸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약간
자신감의 그런 차이겠죠. 그래서 저는 정말 여자분들한테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면접을 보고 하는 과정이 서로 상호작용이고 서로 면접을 보는 거거든요. 나도 이 회사를 인터뷰를 보고 나도 이 회사를 평가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좀 자신감을 가지고 본인이 자신감이 있어야 그 자신감에서 나오는 또 아우라들이 있거든요. 그런 마인드셋에서 출발을 하시면 좀 더 전략적이고 저 사람에게 약간 임프레션을 남길 수 있는, 동시에 내가 이 회사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 뭔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 던지시면 그것도 면접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